저도 한번 질문할게요. 저기 저 버스 업체들이 내놓은 임금 체계 개편안을 보면은 제가 볼 때게 눈 가리고 아웅식이에요. 뭐냐면은 보십시다. 임금 인상이라는 것이 하방 경직성이 있어가지고 한번 인상되면 내려가질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쉽지 않죠. 내려가질 않아요. 나 내려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자, 그러면은 저기서 상여금을 없애고 기본급 올리고 수당 올리고 저기 저 두 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 노사협상이 해마다 일어나잖아요. 임금 정률 인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저거 이렇게 임금 체계 그 개편안을 내놓으나 마나죠. 저거를 왜 내놓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걸로 있잖아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어떻게 할까요? 설명을 더 드릴까요? 세계일보 이병훈 기자님. 예, 그래서 부산의 예를 보면은 결국 임금 체계 개편 결과 10% 넘게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서울시도 이런 부산시 방식에 긍정적으로 보면 이 정도 올라도 뭐 시 재정상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여도 될지, 아니면은 협상에서 사측이 지금 산식을 그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동결되는 그걸 정한 건데, 이걸 바꾸더라도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이니까 그래도 뭐 서울시 입장에서 괜찮다는 말씀인지 요거에 궁금합니다. 임금 체계가 개편이 된다고 하면 임금 체계가 개편이 되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노조와 사측이 협의를 해서 시간에 대해서, 우리 시간은 좀 예민하니까는 빼기 위해서 총액을 유지를 했는데, 뭐 부산처럼 시간에 대해서도 그럼 이참에 협의를 하자, 그렇게 논의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지금 여기서 그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서울시가 얘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거는 임금 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문제가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어요. 그 대법원에서 판결이 지금 10 몇 년 만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 상여금에 대한 지금 판결이 또 뭐 몇 년 있다가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불씨를 계속 안고 가지 말고, 이게 이제 뭐 저도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이 상여금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기본급에다가 수당하고 이거 되게 간소하게 돼야 되는데 너무 지저분하게 돼 있어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다라는 것이 전문가들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참에 그걸 간소화하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 취지인데, 그것만 전제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노사 간에 어떤 식으로 이것을 그 조율해 나갈 건지는 그거는 노사 간의 협의의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희는. 근데 문제는 임금 체계는 개편이 되는 것이 맞다.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부산 같은 경우는 시간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거고, 그 논의가 반영이 돼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고, 그다음에 10점 몇 프로가 맞느냐, 그거는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죠. 그거는 서울시가 뭐 여기서 10점 몇 프로는 저희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될 문제인 거죠. 총액을 맞추는 거는 임금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죠. 하나의 단계인 거고 예시인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이것을 꼭 해야 돼 이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아까 맨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우려스러운 거는 28일 날 이후에 뭐 굉장히 장기적으로 뭐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이것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이 있는데, 그 판결이라는 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전에 그 발생했던 것들에 대해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치열하게 싸우고 나서 결정이 될 건데, 제가 듣기로는 뭐 빠르면은 금방 될 수도 있겠지만 늦게 되면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몇 년이 걸리는 동안에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안고 내년 이맘때 다시 임단협이 되면 또 이것을 끌어올려 가지고 다시 이 소모적인 논쟁을 해야 되고,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적으로 너무 비용이 큰 거고 시민들이 그 대중교통을 바라보는 그 기대하시는 수준에 비해서도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참에 좌우당 간에 이거는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임금 체계를 전제로 양쪽이 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노사에게 촉구하기 위해서 자리 만든 거고, 근데 아까 조합에서 부산 같은 경우도 우리는 뭐 얼마든지 뭐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 그러면 저는 내일이라도 노사 간에 만나서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더팩트 설상미 기자님. 그러면 대전 케이스대로 할 경우에 시 재정 부담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서 대답을 바로 즉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대전 케이스가 모범 케이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수치를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도 아니라서 대전 케이스처럼 그렇게, 대전은 아까 제가 최종적으로 7.6%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뭐 7.6%를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얼마가의 인건비가 증가하고 얼마 정도의 재정 비용이 추가되는지 이런 거 시뮬레이션 해본 적이 없어요. YTN 김연아 기자님. 지금 말씀해주신 게 저희가 지금 익히 알았던 생각했던 거 총액에 지금 되게 유연한 입장을 얘기해 주셔서 이거 분명하게 안 해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기사 쓰고 나서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부산시 이걸 보면 여기 지금 성과금 100만 원 정도가 거의 기본급에 그대로 다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시는 지금 이거 보면 그 성과급 100만 원이 기본급에 거의 붙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급 100만 원이 가고 거기에 따라서 수당이 다 늘어났고 그래가지고 총액이 지금 10% 넘게 올라온 건데, 이렇게 돼도 만약에 노사가 합의를 해오면 이게 준공영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뭐까지 부산처럼 해오면 임금 체계만 깨끗하게 해오면 괜찮다 하시는 건지, 그거가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저희가 서울시가 굉장히 그 총액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입장을 열었다 이렇게 방송 나가면 되게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개념이, 제가 유연한 거는요, 여러 차례 질문 주셨지만 임금 체계 개편의 전제가 전년 대비해서 올해 6,200으로 평균 임금이 6,200으로 동일해야만 하니? 라고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하나의 아니고, 이렇지 않고 좀 서로 불편하지만 노사 간의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상여금을 산정하기 위한 근로시간에 대한 협의를 전제로 해서 조정될 수도 있어요. 부산처럼 대전처럼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랑 지금 우리 김 기자님이 질문 주신 것처럼 여기 6,200이 지금 작년도 평균 임금액인데, 이 금액을 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대전처럼 7.6%면 괜찮으냐, 아니면 부산처럼 10.48% 정도까지는 괜찮으냐, 아니면 노조가 요구하는 것처럼 25% 정도면 괜찮으냐, 이거는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거는 테이블에서 결정해야 돼요, 노사 간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임금 체계를 문제가 되고 있는 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될 것인데, 판결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몇 년이 더 걸릴지도 모르는 그것을 그냥 끌고 갈 수는 없고, 이번 참에 정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적인 유일한 조건이고, 그것만 정해진다면 노사 간에 어떤 식으로 협의할지, 어떤 식의 산식과 입장을 정리할지는 그거는 전향적으로 같이 고민해 보자. 노든 사든 서울시든. 부산도 준공영제예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예, 그래서 뭐 그거는 준공영제니까는 어떠냐, 뭐 그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느냐, 재정으로 그 부담을 할래, 뭐 이런 거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서울 임금 안 아까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어떤 걸 그 말씀하시나요? 동일하게 6,200으로 맞춰져 있는 거. 지금 이거요? 제가 보니까 노조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 앞에 있는 이 막대가 얘네들이 얘네가 노조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동일한 6,200이 아니라 지금 노조는 아직까지 받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사실 이 막대가 사실 왼쪽 게 더 높이 있어야 되는 게 원래 노조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낮춰진다라는 게 지금 노조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거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은 거는 그거는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 버스 노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1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면 100명이 전부 다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소송을 제기한 사람만 해당 사항이 있어요. 일부만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분들만 과거에 발생한 그 임금을 지금 그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거는 소송을 해봐야지 알아요. 그래서 노조가 예전에 받을 것을 여기다 얹어줘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노조는 그 6,200인데 이 6,200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은 지금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6,200인데 대법원 판결이 맞고 지금 현재 임금 체계가 유지가 되면 이거보다 15% 더 줘야 되잖아, 니들이.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12월 19일 날 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6,200보다 15%더 줘야 돼. 그게 기본이야. 그거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야. 그냥 그거는 주고 그 다음에 올해 몇 프로를 올려줄지만 논의해. 우리는 8.3%를 요구하는 거야. 이게 노조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2월 19일 날 주라고 한 거는 새로운 노사 협의가 반영이 되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줄 건가를 따지는 거에서는 다르게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을 그 판결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다 판결은 무조건 따라 임금 체계 협의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어. 그거는 우리가 이미 다 받은 거야. 다 우리 거야. 그거는 노조 입장인 거죠. 그죠? 그거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건 법원에서 법리를 그렇게 세운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임금에 대한 협의는 노사 간에 협의를 해서 노사 간에 합의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6,200을 맞춰서 하는 거고 노조는 무슨 소리야 6,200에 15% 이미 다 작년 12월 19일 날 이미 법원에서 방망이 치는 순간 우리 건데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법원에서 판결한 거는 그렇게 법리가 돼 있으니 니네 이제 앞으로 임단협 할 때 임금 체계를 이런 법리를 고려해서 임금 체계를 정돈해라고 했기 때문에 12월 19일 이후의 첫 번째 임단협에서 지금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 필요 없어. 작년 12월 19일 날 발표한 그 순간 우리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니까는 저희랑 입장 차이가 나는 거죠. 문화일보 이정민 기자님.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안녕하세요. 저 문화일보 이정민인데요.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될 때는 그 노동 근로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근로 시간을 더 늘린 건지 아니면 그대로 간 건지 만약에 서울시 조합에 저 안대로 간다 그러면은 근로 시간에 따라서 상여금이 기본급에 반영되는 그 포션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총액을 동일하게 유지를 한다라는 가정을 한다면은 근로 시간은 더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로 시간을 저도 이제 제가 아마 잘은 몰라도 여기 계신 기자분들 중에서 이 근로 시간이라는 게 뭐지 왜 이걸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아마 이러실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혼돈스러웠는데 바카스도 갖다 주시네요. 근로 시간이 예를 들어서 기본 근로 시간이 있고
주 뭐 40시간 곱하기 뭐 몇 주에서 딱 그것만 하는 것도 있고 추가 근무를 얼마나 하느냐도 있고 그다음에 인더스트리에 따라서 뭐 고용노동부에서 뭐 정한 근로 시간도 있고 이게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겪어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막 근로시간이 근로시간이지 근로시간을 가지고 왜 이렇게 다투느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근로시간의 종류가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조는 근로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본인들한테 유리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상여금을 적은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이 상여금이 미치는 기본급 인상 효과가 커요. 반면에 실근무 시간까지를 다 포함해가지고서 다 해서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상여금이 없어지는 대신에 기본급을 밀어 올리는 힘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치열한 문제고 이거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앞으로 다퉈져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다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노조 측에서도 노조 조합원들한테 제가 듣기로는 노조 조합원들한테 이거에서 그런 근로시간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니들이 이미 확보해 놓은 그 청구권, 그 과거 임금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가 변동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어려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저희가 법률 자문 같은 거 받아보고 하면 이미 발생한 부분은 이미 발생한 대로 법률을 다퉈야 되는 거고 앞으로 단체 협약 체결해서 앞으로의 임금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갈 거냐는 거는 그거랑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상여금이 기본급을 밀어 올리는 그 정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원칙으로 하면은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 임금 협상 임단협을 체결하기 위해서 앉기 전에 그거 먼저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게 몇 년 걸릴 거예요. 그거는 너무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그냥 상호간에 합의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들 중에는 지금 버스 기사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미 퇴직하신 분도 있어요.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중요한 그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밀어 올리기 위한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할까 이거는 노사 간에 지금 협의를 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식이든지 간에 협의는 시작해야 되니까 총액 베이스로 정리한 다음에 여기서 총액을 얼마나 인상시킬지를 우리 좀 따져보자라는 것이 조합 얘기인 거고 노조는 우리 그러지 말고 지금 임금 체계에서 전혀 건들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 그냥 15% 판결 나오면 15% 우리가 가지면 되잖아 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입장이 달라진 건데 아까 부산 케이스에 대해서 조합에서 부산처럼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야라고 전향적으로 얘기를 해줬다니 제가 그러면은 좌우당 간에 서로 테이블에 앉아갖고서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겠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시간을 어떻게 할지 아니면 총액 베이스로 할지 이거는 뭐 노사 간에 협의를 해보면은 뭐 각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 노조는 지금 좀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런 얘기.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죠. 그러니까는 그 노조에서 얘기하는 임금 협상 그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판결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굉장히 여러 그 지방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서울 버스 말고 일반 기업에서도 지금 소송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서울 노조도 그냥 단일 그 소송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거는 앞으로도 거쳐야 될 산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제가 그 중간에 그런 기사를 쓰신 기자분이 이제 있던 것도 기사도 한번 읽었는데 그 기자분 말씀대로 이게 금방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그러면은 그 동안에는 계속 이 불확실성이
내년 임금 협상 때도 또 이거 가지고서 되게 이런 상황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도 또 거쳐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는 과거에 있었던 거는 법원 판결에 맡기고 저희 생각은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게 협약이 되면 올해 2월 달인가로 소급해가지고 그때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 임금 체계를 개편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대전처럼 7.6%가 맞는지 부산처럼 10.48%가 맞는지 아니면은 노조에서 요구한 것처럼 25%가 맞는지 제가 25%라고 얘기하면 또 노조 측이나 뭐 이쪽에서는 25%까지는 아닌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거는 지금부터 앞으로 어떤 식의 임금률을 적용할지 인상률을 적용할지는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어차피 어느 방식으로 가든 간에 그 임금 인상을 하는 거는 뭐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임금 체계 개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문제의 불씨를 다시 반복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되는 것 같은데 그게 결국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유일한 조건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 이어가자는 취지시고 노조가 계속 부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부산은 이렇게 총액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고 결국은 10.48%가 대폭 인상되면서 이제 상여금이 기본급에 들어가는 식으로 정리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계속 총액의 여유가 이렇게 열린 거냐 유연한 입장이냐 여쭤본 게 그런 취지신 것 같은데 그 서울시가 결국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양측의 차이가 있는데 이 합의점을 도달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새로운 뭐 합의 시사점이라든가 이런 건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신 걸까요?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그게 가이드라인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부산시 임단협에서 되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말씀드리고자 싶은 거는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상여금하고 하기 휴가비를 폐지하고 임금 체계를 개선한다. 이게 저희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뭐 몇 프로 올려줬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지금 이게 노조하고 저 조합하고 이거에 대해서 의사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서로 테이블에 못 앉는 거거든요. 뭐 저기 27일 날 밤에 뭐 이렇게 막 계속 밤새도록 있었지만 사실 이게 벽이 너무 커가지고서 사실상 진짜 진지한 그 아주 프랙티컬한 얘기는 거의 그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산에서도 이렇게 임금 체계를 개편했으니 서울도 개편하는 걸 전제로 테이블에 먼저 앉고 거기서 몇 프로를 인상할지는 거기서 논의를 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임단협이라는 게 임금도 있고 근로 조건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주제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고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협상에 대한 각이 나오고 프로그레스가 있는 건데 이 전제 때문에 서로 테이블에 못 앉으니까 오늘 제가 28일 날 새벽에 노조에서 공고문 낸 거 이렇게 보고서 느낀 거는 아까 저 머니투네이라고 하셨던가요? 하여튼 저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 이러다가 계속 이 상태로 그냥 계속 끌고 가면 어떡하냐? 그러면은 이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임금 체계 개편만 전제가 된다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총액으로 이것을 맞춰야 된다 이런 거 저희 고집하지 않아요. 임금 체계 개편만 된다면 조건은 만나서 협의해라 뭐든지 노조도 마찬가지고 조합도 마찬가지고. 실장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임금 체계 개편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임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깎지 않으면 상여금을 기본급에 넣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담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는 걸까요, 서울시에서는? 그거는 일단은 이 노사 간에 어떤 식으로 협의가 진행되는지를 저희가 지켜봐야죠.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기자분들이 원하는 거는 25%도 저희는 사실 뭐 각오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는 얘기를 할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 몇 퍼센트인지 말씀해 줄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협상 과정에서 노조가 깎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임금 체계를 개편하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모르겠죠.
그거에 대한 감당은 왜 내부적으로는 준비가 돼 있으신?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항상 임금 협상이라는 게 오르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니까는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죠. 세계일보 이병훈 기자님. 그러니까 그간 나왔던 거 보면 뭐 서울시 재정 부담이 2,800억 원이다 이러면서 사실상 재정 부담 때문에 못 한다는 뉘앙스의 설명을 계속 해오셨던 걸로 아는데 뭐 재정 부담 얘기를 이번에는 또 안 하시는 것도 있고 좀 한 발 물러선 입장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부담이 많죠. 왜 부담이 없겠어요? 지금 조금 있으면은 수공업 적자가 1조가 넘는 순간에 지금 도래해 있는데 직원 저 기사들 인건비가 최초에 중공영제 시작할 때는 50%대였는데 지금 이제 80%를 육박하는 상황이에요. 재정 부담이 왜 없겠어요? 재정 부담 전부 다 시민 혈세예요. 요금을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대로 다 해주면은 버스 요금에 반영하면은 300원씩은 적어도 올려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지하철 요금 150원 올리는 거 가지고서도 그 23년도에 결정하고 지금 실행만 25년에 하는 거 가지고서 지금 몇 개월째 고민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만큼 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힘든데 중공영제라고 해가지고서 그것에 대해서 왜 부담이 없겠어요? 서울시는 실무자나 저희 저 서울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있죠. 하지만 재정 부담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용납할 수 없으니까 대화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대화를 일단 하고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단계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일단은 대화를 시작하는 게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이상으로 약식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뭐 한 분 계신데. 지금 아까도 계속 얘기하시기로는 이거 시급 뭐 얼마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몇 년간 걸리는 그런 어려운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저희가 보면 예전에도 여기 말씀 주셨듯이 3월 28일에 이제 임금 체계를 개편하자 이렇게 이제 사측에서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4월 29일까지 한 달 정도 시간 안에 이 어려운 문제 뭐 총액으로 한다고 하셨지만 이게 결국에는 각자 엄청 이해관계가 좀 많은 사안인데 이거를 그 한 달 안에 임금 체계 개편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이거를 이제 지금 밀어붙이시는 건지 그거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어떻게 판단을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 제가 이제 지금 질문 주신 것 중에서 약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밀어붙인다는 표현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 생각은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강제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런 상태가 반복될 거기 때문에 지금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밀려서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어차피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거는 시간이 걸려도 해야 되는 작업이고 그래서 조합 측에서 제시한 거는 시간을 다투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니까 총액으로 갖고 온 거고 그래서 총액 가지고서 논의하는 거는 저는 임금 협의하는 임단협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는. 왜냐하면은 뭐 총액을 얼마나 올려줄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요번은 다른 어떤 해보다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임단협이. 굉장히 어려운 임단협이고 그 기자분들도 다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야만 하는 거죠. 쉬워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니까 하는 거예요. 글쎄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이해하고 있었던 거는 노동조합 측은
상여금에 대해서 건들지 마라. 우리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손도 안 댈 거야. 판결 나올 때까지는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어. 라는 입장이었고, 조합은 아까 보여준 것처럼 총액 기준으로 해서 상여금을 없앤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이 총액 베이스로 얼마 올릴지를 논의하자라는 입장이었던 거고, 뭐 아까 중간에 저 들은 거 보니까는 부산 보고 부산처럼 한다 그러면은 우리도 임금 체계 개편에 뭐 저 나설 수도 있어라고 저 노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레스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